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15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평탄한 삶을 보내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이 결혼 50주년이나 되셔서 남편이 식사 함께 하고 싶다는 말에 호텔 뷔페에 다 함께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부모님 입에서 나온 충격적 반전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부모님한테 받은 배신은 저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첫째 신우가 제가 알던 모습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날은 시부모님 결혼 50주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저는 첫째 신우가 무슨 생각으로 가족들 앞에서 불편한 대화를 시작한 건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빠가 집안의 장남이고 남자면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신장 이식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해달라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우리 오빠는 원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오면서 살아왔는데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가족이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니도 가족 중에 부모님이 당장 이식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땐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그냥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저랑 동생은 여자니까 남자인 오빠가 대표로 나중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신장이나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빠가 이식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문제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조건 이식을 해줘야 된다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건데 예민한 건 아가씨 아닌가요? 이가 혼자도 아니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섣부르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런 대화는 자제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다른 말 많은데 굳이 왜 이식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우리 부모님 결혼 50주년이잖아요. 지금 연세도 적지 않으시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걱정돼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오빠가 이식을 해줘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차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빠가 장남이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생각해서 결정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일인 거예요? 그냥 좋게 좀 받아들이세요. 자식들한테 이식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건강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두 신우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둘은 시부모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겨도 이식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남편한테만 이식을 강요하는 발언에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 건강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본인이 하면 되는 건데 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남편은 괜찮고 본인은 여자라서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땐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물론 신우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하나만 잘 키우자는 마인드라 둘 다 애 하나만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럼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말이 상당히 불편하다면서 오래간만에 모인 식사 자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가족들이 중지하긴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자 더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신우들이 남편한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남편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도 아니고
좋게 넘어가는 편이라 그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날은 선을 좀 세게 넘는 것 같아 저도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감정이 격해지려 하는 걸 보곤 잠시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힘들게 시간을 내서 자리 마련해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두 신우들은 말만 따리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얄미웠습니다. 만약 그 순간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시부모가 보는 앞에서 신우들에게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들을 전부 쏟아낼 뻔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제 성격을 알아서 흥분을 가라앉혀 주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감정이 좋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분위기 전부 망쳐버려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모임 있게 되면 저는 빠질게요. 아니, 왜 언니가 빠져? 빠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빠는 좋겠어? 각별히 신경 써주는 새언니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 가족들 없어도 잘 살겠네. 너희들 오늘 뭐 잘못 먹었냐?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 오늘 아버지 어머니 결혼 50주년이야. 두 분이 함께 사신 시간이 벌써 50년이나 되셨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상황을 계속 안 좋게 만들어야 돼? 오래간만에 얼굴 보면서 식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각자 일이 바빠서 힘들게 모였으면 서로 말조심을 해야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사람 겨우 진정시키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불을 지피는 거야? 그럼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엄마가 만약에 신장이나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땐 너 어떻게 할래? 엄마나 아빠한테 간이나 신장 떼어줄 수 있니?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너는 엄마의 건강보다 지금의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엄마가 이식을 못 받아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그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신장을 주겠다는 말이 바로 안 나와? 어머님은 어떻게 자식한테 신장이나 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사시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주고 키운 자식한테 바라는 것도 없지만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부담까지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주겠다고 억지를 부려도 말릴 판인데 어쩜 이 집안은 반대가 됐네요? 어머님도 이 사람이 남자니까 이식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주옥 같은 딸들한테 받으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희생하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 어머님이 더 실망스러워요. 이 자리는 저희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모까지 신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역시 모전여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부모 50주년이라 해도 제 감정을 더 이상은 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더 함께 있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겨 차에 실어 놓은 뒤 저도 잠깐 화장실에 들렸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옆에 비어있는 룸에서 지배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묵묵히 듣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무섭다면서 며느리인 제가 불쌍하다며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할 것 같다면서 어떡하냐고 지배인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알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지배인들이 나누고 있는 룸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지배인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 얼굴을 보자 화들짝 놀란 지배인들이
저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붙잡았습니다. 저기, 방금 무슨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저 다 들었어요. 제가 왜 불쌍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 집안이 왜 무섭다고 하셨는지 그 대답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숨긴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기 총 지배인이 누구시죠? 방금 들었던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전부 다 얘기해 주세요. 방금 나눈 대화에서 제가 모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들었던 내용 전부 실토하시죠. 아, 제가 책임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배인들이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먹고 남은 접시 좀 치워달라고 하셔서 테이블 좀 잠깐 정리해드리고 있다가 잠깐 들은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머뭇거리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까지 더듬던 지배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남편과 제가 없는 사이 시댁 식구들이 나눈 대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말도 안 되는 반전에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배인이 들었던 부분에서만 얘기해줬지만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두 귀로 다시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 옆에 머물 기댄 채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고 저에게 걸어오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이제 그만 버릴 때가 됐나 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동안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했잖아. 다들 오늘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전륜이 아니면 키워줘도 감사함을 모른다고. 엄마 아빠 목적이 원래 걔를 이용해서 노후엔 편하게 사는 거였는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래도 살림 차리고 자기 식구 먹여 살려야 하니까 우리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치는 건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닌가? 아, 그래요, 엄마.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매달 챙겨드리는 용돈이라도 받으면서 사셔야지. 죽을 때까지 연금 타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요즘 새언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니까? 아까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걸 전부 다 확 얘기해 버리려다가 겨우 참았잖아. 잘 참은 거야.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간 네가 말한 대로 매달 받는 용돈도 못 받겠다. 며느리한테까지 들어오는 용돈까지 합치면 무시 못한다니까.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 그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이랑 내가 계획했던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우리가 젊을 땐 좀 힘들어도 나중에 죽을 때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지금까지 키워온 거잖아. 섣불리 얘기했다가 충격에 떠나가 버리면 지금 받는 용돈도 물론 당신 신장도 이식받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서운한 게 있어도 일단 참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야. 내가 걔를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신장 안 줄 거냐는 말에 말하는 거 봤지? 자기가 꾸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잖아. 보육원에서 부모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버려진 거 불쌍해서 데려와 키워줬더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지 가족만 챙기는 꼴이 아주 가관도 아니야. 그래, 당신 마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개를 키우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대한 것도 있으니까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이 사실은 평생 무덤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비밀로 해. 만약 큰애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그것뿐이야. 그동안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는 걸 알게 될 테고 그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날 거야.
당신 신장 아직 이식 받을 때도 아니고 아직은 견딜만 하더라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신장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 겉으로 봐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오빠가 친아들의 장남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오빠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모든 사실을 알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참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분위기 좋을 때 신장 얘기를 슬쩍 꺼냈는데 바로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 봤죠? 그때 결혼을 허락해주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어도 듣는 기가 있는데 괜히 문제 커질까봐 불안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 핸드폰 하느라 정신없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벌써 15년 전에 결혼 허락한 일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니? 엄마도 신장에 문제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시기잖아. 걔도 며느리 치곤 다루기 편하니 당연하게 결혼을 허락해 준 거지. 그래야 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보, 안 들어가고 뭐해? 기분은 좀 가라앉았어? 나도 밖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부모님 결혼한 지 50주년 되신 거잖아.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자. 얼굴 붉혀봐야 뭐하겠어.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내 입장 이해해 줄 수 있지? 제 눈치를 보면서 시댁 식구들과 그날 하루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부탁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입양해서 데려온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현실들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만약에 건강상 문제로 신장을 이식해줄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저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편을 이용해 먹는 그 인간들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혼란스러워진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길래 제가 남편을 툭툭 건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는 남편한테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걸어오길래 저도 기분 나쁘게 말을 받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부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내 아들이 분위기 좀 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몰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는 거고 자식들이 엄마 걱정해서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면서 내가 눈칫밥이나 먹고 있어야 되니? 평소랑 너무 다른 너 때문에 그만 일어나 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는데 시부모에 대한 예의라곤 쥐뿔도 없는 너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다들 일어나자. 이런 기분으로 무슨 음식을 먹겠어? 아, 엄마가 왜 일어나? 이 자리가 불편하면 언니가 일어나야지.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 방해하지 말고 그만 빠지세요. 오빠는 저런 언니랑 왜 결혼한 거야? 내 말이 엄마가 15년 전에도 결혼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살라고 했었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이 언제 또 올 줄 알아?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오빠가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해. 언니한테 눈치나 보라고. 우리 아빠 엄마가 결혼 허락해 준 줄 알아? 내가 지금 아직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일단 넘어간 뒤에 따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는 짓들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결혼을 하지 말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라고? 네가 지금 그 말을 이 사람한테 왜 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 그동안 다들 이 사람 등골 빼먹어서 아주 편하게들 살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거 몰라? 적당히 빨아먹었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지. 이제는 이 사람한테 신장까지 떼어갈 계획을 세워?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더 이상 선 넘지 마라. 서둘러 애들이랑 며느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뭘 돌아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고. 어차피 내가 듣게 된 이 사실들 당신도 알게 될 테니 똑바로 잘 들어.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라고 믿고 있었던 저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당신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서 키웠던 거고 지금까지 당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어. 거기에다가 당신이 어머니라고 여기고 있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신장이식 그거 진심이었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당신한테 신장까지 뺏어갈 생각이었다고. 본인 신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의사가 차후엔 입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오늘 이 자리를 왜 만들자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50주년이라고 특별히 가족들과 식사하고 싶다고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니 자연스럽게 신장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던 거야? 평생 이 사람 돈을 뜯어먹은 것도 모자라 신장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냐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니.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보육원에서 입양된 자식이냐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왜 제가 친자식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함께해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널 보육원에서 입양을 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너를 입양한 건 먼 훗날을 바라보고 그랬던 거야. 네가 내 품으로 들어오기 전에 너희 아빠랑 나는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를 만들지 않았었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아이까지 생겨버리게 되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를 가지는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었지. 그렇게 힘들게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다가 봉사활동을 하면 밥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듣게 돼서 너희 아빠랑 보육원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도 뜨지 못한 아이들이 보육원에 버려지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 그런데 그때 보육원 원장님이 우리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 입양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생활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에 아이를 키울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애가 크면 우리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해 줄 것 같아 받아들이게 됐던 거다. 남자인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면 우리의 삶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았지. 너희 아빠도 내 의견에 동의했고 그렇게 너를 받아들여 원장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아가면서 키우게 됐던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한테 동생들이 생긴 거고
책임감이 생겼던 너는 가족들 위해서 성인이 될 때부터 일을 하러 나갔던 거지. 나는 네가 벌어오는 돈은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다치지 않고 20년간 성인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키워줬으니 그걸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줄 알아?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 아빠도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었다고. 그리고 네가 내 자식이 아닌데도 힘들게 키워주고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줬으면 신장 하나 정도는 떼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시모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동공까지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시모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는 신장을 받고 싶지 않고 보육원에서 걷어들인 저희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으로 신장을 받아야 된다며 남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실토했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길러진 거라는 걸 시모의 입으로 얘기해버리자 남편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동안 할 만큼 한 것 같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남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신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운전대를 잡으려 했는데 시모가 달려나오더니 저 때문에 모든 계획을 망쳤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버렸어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애들이 놀랬는지 눈물을 터뜨리길래 시모의 추악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도 이성을 잃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뜯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들이 자기 엄마 머리에 손을 올렸다며 달려들었고 그걸 본 남편이 꼭지가 돌아버려 신우들을 강하게 밀친 다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에 차례로 손을 올려 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을 본 시부가 달려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하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시부는 멈칫거리더니 다시 뒷걸음질을 쳤어요. 시모는 남편을 키워주면서 쏟은 정성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다면서 평생 동안 가족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쳐 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믿어지지가 않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첫째 신우가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도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자를 지워버렸고 저희는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친부모, 친동생으로 알면서 지냈던 남편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거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과 평생 엮이지 않을 생각이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의도가 남편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금전적, 신체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스럽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서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거고 그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남편의 신장이 시모에게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애틋하다던데 시모는 남편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그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장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가면 남편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들이 두 번 다시 저희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제가 옆에서 평생 위로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저희 남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1년 차인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들어오다 저 또한 남들 못지않은 기구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네요. 저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라곤 언니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들은 누가 우리를 맡아 키우냐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고 저는 7살, 언니는 8살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친척들이 저희를 맡아 키우는 문제에 대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답니다. 결국 저희는 큰 이모댁에 맡겨졌지만 큰 이모댁에도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기에 결국은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그때마다 언니를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끔 봉사 오시는 분들이 언니를 많이 예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언니는 똘똘했고 얼굴도 예뻤으니까요. 언니는 저를 끔찍이 생각했어요. 본인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계속 저에게 양보하는 등 언니의 보호막 덕분에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죠.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경이는 곧 좋은 엄마 아빠가 오셔서 유경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떠니? 언니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저희는 자매인데 저는 안 데려가고 언니만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원장님, 전 안 갈래요. 제 동생, 그럼 여기 혼자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흰 떨어질 수 없어요. 유림이 두고 안 갈래요. 유경아, 유림아, 여기서 헤어진다고 완전 헤어지는 게 아니란다. 유경이가 먼저 좋은 집에 갔다가 유림이도 나중에 데리고 가면 되지. 잠깐 따로 사는 것 뿐이란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렴. 유경이 데리고 가실 분들은 우리 보육원에 제일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유경이를 너무 예뻐하셔. 그러니까 잠깐 헤어지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 웃으며 헤어지자. 네. 언니 없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도 데려가요. 네? 저도 같이 간다고 제가 말할래요. 언니, 가지 마. 응? 유림아,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자주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언니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저 꼭 가야 되나요? 하지만 원장님은 단호하셨어요. 보육원의 후원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언니도 많이 울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꼭 그분들을 설득해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저희는 소중한 증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증표. 시간이 흘러 언니의 입양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너무 속상했죠. 인상이 좋아 보이는 두 분은 언니를 데리러 오셨고 그 길로 언니는 떠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던 날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도 잠시, 그래도 언니는 입양을 가서도 종종 오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언니를 만나는 날을 손에 꼽았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 무렵 제가 9살이 되던 해 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또 한 번 많이 울었지만 미국에선 꼭 편지하자며 또 한 번의 이별을 했죠. 하지만 그 이별은 잠시만이 아닌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 언니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저는 벌써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힘들고 긴 세월이 지나 대학에 들어갔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보육원 생활을 하며 자랐던 터라 저는 그 누구보다 마음만은 단단했네요. 대학을 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해서 꼭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리고 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언니 동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네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과 동아리에서 만난 3년 선배 복학생이었죠. 다정다감하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자라온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저의 삶의 얘기를 묵묵히 듣곤 저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고 얘기했네요. 어린 나이였지만 처음 받아본 사랑이라 이 사랑 지키고 싶었어요. 연애 기간 내내 남자친구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가슴 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유림아, 한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동안 아팠던 기억 다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난 네가 필요해. 고마워, 오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갑자기 이렇게 행복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고마워. 나한테 프로포즈 해줘서.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아무것도 없이 고아인 저를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매우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없는 고아인 저를 쉽게 받아줄 일은 만무했죠. 시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절대 안 돼. 너 미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 저런 폰대 없이 자란 애를 결혼 상대라고 데려와? 절대 허락 못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데? 지금 어느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결혼을 한다고? 못 들은 걸로 하마. 엄마,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유림이 착한 애예요. 어렵게 자랐지만 구김살도 없고 씩씩하고요. 전 아마 유림이 같은 환경이었으면 절대 유림이처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줘요. 배경만 보지 마시고요.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 얼굴에 그림자 가득한 거 봐라. 딱 봐도 빈티가 나잖니? 어디 창피해서 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다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아가씨, 미쳤어요?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안 될 일에 괜히 힘 빼지 말자고요. 서로 다신 볼 일 없으면 좋겠어요. 아가씨만 마음 돌리면 돼. 그러니 우리 아들 놔줘요. 앞날 장차당한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란 말이야.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 아빠, 엄마, 유림이한테 무슨 말이 그래요. 가뜩이나 상처 많은 앤데 제가 아는 엄마 아빠 이런 분이었나요? 남친은 그 길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전 이런 상황에 남친에게 미안해 눈물을 펑펑 흘렸네요. 내가 처음으로 욕심낸 사람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떠날 준비를 하던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부모 없이 자란 이 아이마저 결핍이씨 자라게 할 순 없었어요. 전 그 길로 떠나겠다는 생각을 접고
남자친구를 찾아가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결국 저흰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허락은 받았지만 남자친구 집에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인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하지만 전 제 가정을 꼭 지켜야 했기에 어떤 모욕도 꾹꾹 참아냈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지금 이걸 반찬이라고 차린 거니? 보고 자란 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거라도 있지.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잘할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도 알려주시면 잘할 자신 있어요. 부족하지만 많이 배울게요. 내가 일일이 이런 거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니? 나 원참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한 거다. 너같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우리 현욱이 옆에서 제대로 내조나 할 수 있겠어? 네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니? 천박하게 임신이나 먼저 하고 들어오고 이래서 티가 난다는 거야. 천안 출신은 못 속여. 어디 임신으로 남자 팔목을 잡아? 배운 거 없이 내가 너만 생각하면 비가 거꾸로 솟아. 죄송해요. 지금은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저 정말 노력해서 인정받을게요. 그러니 견만 내주세요. 가슴에선 피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중간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난 괜찮다 하며 지냈네요. 뱃속에 우리 아기 그리고 남편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오로지 사랑 하나로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니까요. 저도 그런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무리 모욕하신다 하더라도 다 참고 이겨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 마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천대하셔도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시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태어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이런 나이를 두고 눈 감았을 부모님 생각을 하니 더욱더 가슴이 아팠네요.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시댁살이가 힘들어도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나에게도 온전한 가정이 생겼다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남편 형제 시숙께서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일부러라도 저 들으라며 시숙에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라도 애미 실망시키지 말아라. 현욱이 하나만으로 족하다. 어휴, 아직도 분통해서 원. 저런 것을 넌 꼭 이 애미 원을 풀어줘야 해. 알겠니? 아직도 내가 쟤만 보면 비가 거꾸로 쏟는다. 본데 없이 자라서 시간이 지나도 애가 핀티가 줄줄 나 아주. 에이, 엄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할 때도 됐지. 재수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우리 엄마 원래 그런 거 알죠? 원래 그러긴. 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천하의 못된 셈이 만들고 있어. 지 분수를 알고 시집을 왔어야지. 네, 어머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언젠간 저에게 마음 열어주실 거죠? 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전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속없는 소리를 해댔네요. 그래도 미워하는 맘 풀리시라고 늘 모진 소리엔 저렇게 천진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그만 뜨거운 물을 아이 발에 쏟던 날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어머님은 바로 아이를 뺏어 가지고선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아이만 쳐다보았죠. 다행히 남편은 회사를 가고 없었고 저와 어머님 아들뿐이었네요. 항상 모진 소리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뺨을 맞은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아이를 걱정하시곤 저에게 모진 말을 퍼부어 대셨습니다.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우리 기한 토깽이한테? 얼른 119 불러라, 얼른.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것. 얼른 불러. 죄송해요. 준성아, 괜찮니? 얼른 전화할게요, 어머님. 저 준성이 발 좀 볼게요. 네? 제가 엄마잖아요. 네? 어머님은 절대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119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셨어요. 물론 저를 절대 못 오게 하셨죠. 애미 자격도 없는 것. 애 하나 잘 키우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따라오지 말거라. 우리 준성이 내가 데리고 가마. 다행히 아이는 단순 처치만 받을 정도라고 하셨죠. 너무 놀랬지만 오늘 뺨을 맞은 거에 대해선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손찌검은 하지 않던 어머님이었는데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언제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기나긴 터널을 언제까지 지나가야 할까요?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네요. 놀라진 않았어? 유림이 네가 더 놀랬겠다. 다치면서 크는 거지 뭐. 엄마가 또 한 소리 했지? 마음 다치진 않았어? 응, 괜찮았어. 어머님도 놀라서 그러셨는걸. 그래도 어머님이 준성이만은 예뻐하시니깐 난 그걸로 됐어. 자기 미안해. 괜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네. 내가 집에서 애를 잘 돌봤어야 했는데 준성이도 다치고 가족들도 놀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난 오히려 너가 엄마한테 상처받았을까봐 더 마음이 안 좋네. 좀만 기다려. 자리만 잡으면 분가하자. 우리끼리 살면 더 행복할 거야. 알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랑 준성이 꼭 호강시켜 줄게. 또다시 남편 때문에 마음은 풀어졌습니다. 이런 남편과 살다 보니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너무하셨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오로지 다 참아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님과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잔소리는 더 심해져 갔죠. 그러던 중 시숙께서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님과 아버님의 관심은 당연히 시숙께 쏠렸죠. 저 역시도 궁금했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둘째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셨어서 첫째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높으셨거든요. 얘기하는 바로는 형님이 되실 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해외파이기도 하고 지금 시숙이 다니는 회사 대표라고 얘기를 들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며느리 복이 본인들은 없다고 하소연하셨지만 시숙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셨죠. 내가 며느리 복이 아주 없진 않나 보다. 쟤 보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네가 애미를 드디어 기쁘게 하는구나. 아이고, 해외파 며느리라니. 아주 우리 집안에 진귀한 분 납설네. 그래, 언제쯤 데리고 올 거냐? 빨리 보고 싶다. 에이, 데리고 오는 건 천천히 할게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 나도 좋네. 이제 노여움 푸셔. 장남이 기쁘게 해줄 테니까. 너만 믿는다, 이 엄마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애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지? 네 엄마 그럼 진짜 못 산다. 너라도 좀 제대로 갖춘 며느리 보여줘야 한다. 엄마는 바람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대로 갖춘 며느리가 시집 오는 거. 아주 이거 하나가 소원이다. 저와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기분이 언짢아 보였지만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축하해 주었죠. 시숙이 다니는 회사는 식품 회사인데 젊은 사람들은 알만한 그런 자본이 탄탄한 식품 회사였거든요.
시부모님이 안 좋아할 리가 만무했죠. 남편은 의기소침해져 있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나마 집에서 숨 쉴 구멍은 남편과 아이뿐이었네요. 그렇게 시숙께서는 연애하시는 분에게 저희를 소개시켜준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가지 않길 바라셨어요. 너도 갈 거냐? 아니, 네가 어디라고 따라오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 같은 거 같이 가면 얼마나 이 집을 무시하겠니? 너같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너 무식하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까? 아주 겁난다. 오지 말거라. 어디라고 따라오려 들어? 그래, 애미야. 그날은 그냥 우리끼리 다녀오마. 뭘 너까지 가니? 그날 준성이도 보고 해야지. 넌 안 와도 된다. 아, 그래도 가족 모임이면 저랑 준성이랑 구이랑 다 같이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분이고 그래도 제 형님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괜찮아요. 가서 실수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계속 보게 될 분이신데.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일 일 있니? 창피하게 어디로 오겠다는 거야?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고아의 남자 하나 물어서 이 집 며느리 자리 괜찮다고 할 거냐? 아주 생각이 없어. 천천히 결혼하면 알게 될 것을 어딜 나서? 그날은 집에 있거라.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아유,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한다니까. 내가 진짜 원.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그이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준성이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같이 오지 못하였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전 아주버님이 결혼할 예비 형님 얼굴을 뵙지 못하였네요. 이 서름 언제쯤 끝날까요?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이 없나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도 없이 하나 있는 언니마저 입양 간 채 홀로 이렇게 살아간 내 인생. 시부모님이 생겨 부모님이 생겼다고 좋아했었는데 정말 이 모든 게 원망스러운 나날이었네요.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야 했었나 싶기도 했었고요. 제가 욕심부린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고요. 그럼에도 시부모님께 꼭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한 집의 며느리로서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빈 티가 나니? 뭘 입어도 빈 티, 촌티? 아마 지금 네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헐 달라 보일 거다. 최대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입어본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다른 치마를 입어볼까요? 이건 어떠세요? 됐다 됐어. 에휴, 말을 말아야지 진짜. 어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냐 넌? 네 형님 될 사람 보면 놀랄 거다 아주. 얼마나 고급이 넘치는데 말투하며 기품하며 아주 우아가 철철 흘러. 내가 원 창피해서 결혼식 때도 그러고 올 거냐? 옷 좀 사 입거라. 머리도 좀 하고. 너 욕하는 게 아니라 준성이 애비 욕한다. 아무리 집에서 펑펑 놀아도 그렇지. 여자가 돼가지고 단장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형님을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결혼식에서나 보겠거니 하고 마음을 비웠고요. 형님은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의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다 바꿔드렸어요. 쇼파며 침대며.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저를 더 비교하기 시작했죠. 어머, 웬일이니? 애가 확실히 배우느라 고르는 것도 남달라. 어쩜 이런 센스하며. 아이고, 내가 진짜 요즘은 살만 난다. 내가 너 때문에 하루하루 골머리 아팠는데 이제서야 보상받는 느낌이구나. 너네 형님 좀 봐라. 선물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곱니? 자기네 집 혼수 골라서 드리기도 벅찰 텐데 우리 집까지 신경 쓰는 것 좀 봐라. 이러니 내가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알겠니?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좋니? 넌 그냥 홀랑 몸뚱아리만 온 거 아니냐? 뻔뻔하기도 하지.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진작 바꿔드려야 했었는데 사는 게 넉넉지 않아서. 형님도 정말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누구 며느리인데 아주 똑부러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던지. 너 같은 미련퉁이랑은 차원이 달라. 내가 말을 말지.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기에 저 역시 분주하게 준비를 하였죠. 드디어 시부모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형님을 보게 되는 날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도착하여 신부 대기실에 가 인사를 하였죠. 처음 본 형님은 정말 여신 그 자체였습니다. 인상도 고급지고 우아하며 온화했네요. 다행히 저를 밝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준성이 엄마예요. 제가 결혼 전에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지금에서 인사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형님. 어머, 반가워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궁금했는데.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매번 동서가 바쁘다고 해서 저도 정신없고 그러느라 따로 인사도 못했네요. 내가 미안해요.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인상이 너무 좋은데요, 동서? 우리 잘 지내봐요. 아, 감사해요. 형님,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오늘같이 좋은 날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제 핸드폰으로 형님 사진을 담던 찰나 묘하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을 나와 혼주 메이크업실에 가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걱정하며 갔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한복이랑 헤어 메이크업 너무 다 찰떡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식장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넌 꼴이 그게 뭐냐? 아휴, 여기 와서도 없는 티를 내야겠냐? 귀걸이하며 목걸이하며. 아유, 진짜 촌스러워서 내가.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래도 신경 써서 예쁘게 하고 온 건데 오늘도 제가 못마땅하신가요? 오늘같이 좋은 날 화내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화를 내지 말라니. 어디 이게 감히 나한테 말 대답을 해? 겉어든 은혜도 모르고? 찰싹 어머님은 시숙의 결혼식 날 또다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곤 제 목걸이를 잡아 뜯으셨죠. 목걸이를 잡아 뜯긴 그 순간 와장창하며 클러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형님이 쳐다보고 계셨죠. 그리고 형님의 말씀이 더 놀라웠죠. 그 목걸이 반쪽 저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목걸이를 동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 동생이랑 나랑 나눠 가졌던 증표인데 어떻게 이 목걸이를 동서가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돼. 혹시 이름이 이유림 맞아요? 내 동생 이유림 맞아? 말도 안 돼. 형님은 머리에 쓰고 있던 면사포를 찢어 던지곤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고 시어머님도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하셨죠. 네, 맞아요. 식품회사 대표 시숙의 아내. 그 사람이 바로 어려서 헤어졌던 저희 언니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가 성공해서 나타났던 거죠. 워낙 신부가 떠나가라 울면서 저를 껴안는 틈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있던 하객들은 저희의 기구한 사연에 주저앉고 말았죠. 덕분에 식은 30분 이상 지체되었어요.
다행히 저녁 결혼식이라 뒤에 결혼식은 없어서 식장에서도 결혼식이 지체되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헤어졌던 언니를 16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 시어머님은 아주 놀란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언니가 입양가 출신인 걸 알고 마음이 복잡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진행되었고 저는 저희 언니 결혼식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다니요.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언니가 생기다니.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흰 못다한 회포를 풀었어요. 아주버님도 이게 무슨 우연이냐며 너무 잘된 일이라고 기뻐했죠. 내가 미국 가서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연락해주고 싶었는데 한국에 있는 네가 너무 걱정할까봐 그렇게 미루다 보니 연락을 못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했을 땐 아예 네가 성인이 되어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고. 너무 보고 싶었어. 유림아, 이제 다신 언니 어디 안 갈게. 언니가 너 지켜줄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신 곳에 시집도 오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뻐. 공부는 다 끝마친 거야? 하고 싶은 건 있어? 언니가 밀어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나 지금 그냥 내 옆에 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럼 이젠 우리 또다시 또 다른 가족이 되었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를 천하디 천한 고아라고 매일 구박하시던 분이 첫째 며느리도 저와 같은 고아 출신의 조아 자매였다니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기분 나빠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언니도 저와 같이 미움을 받을까봐 저는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달랐죠. 저와 달리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다 같이 집에서 모여 저녁을 먹던 중 시어머님은 전과 같이 저를 하대했습니다. 그걸 보고 언니는 말했죠. 어머님, 지금까지 제 동생한테 이렇게 대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 이런 모습 처음 보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제 동생이 천안 고아원 출신이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좀 다르다 싶었더니 비는 못 속이는구나. 아주 천한 것들은 어딜 가도 똑같아.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림이는 제가 일도 시작하게 할 거고 집에서 가만히 놀게 하진 않을 거네요. 그동안 제 동생에게 늘 이런 식으로 상처 주셨다는 거 알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다르게 보이네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엄마, 왜 그래요? 말 좀 고쳐요. 어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얘. 너는 이혼이 누구네 집 내 이름이야? 어디서 이혼 거리니? 그리고 내가 무슨 얘를 괴롭혔다고 그래? 언니에게 많은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는 시부모님께서는 언니가 이혼하겠다고 나오자 금세 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돈이 참 무섭다고 생각했던 거 반면 언니가 저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주니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 세상에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 제 동생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유림이도 잘해주셨다고만 하고요. 하지만 오늘 봤을 땐 이 모습들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림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유림이도 저와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이혼 철회할게요. 사과해 주세요.
시부모님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설마 그렇다고 저에게 사과를 할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언니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거 있거나 그랬다면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부모라면 이 마음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 나 역시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원망 같은 거 하지 말고 다 잊고 살자. 미안하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언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과라뇨. 살면서 언제쯤 인정받을까 싶었는데 언니 덕분에 인정 아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사과가 이렇게도 쉬운 거였다니 참 씁쓸했고 또 좋았네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의 양부모님은 언니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 중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했죠. 사업 수완 좋은 언니 덕분에 회사는 더 커졌고 한국에도 확장을 하여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주 회의를 하다 보니 마케팅팀 과장인 저희 시숙과 누님마저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성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하니까 너도 일해야 하지 않겠어?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해. 언니 회사에 출근해. 언니, 그래도 난 대학교 3학년 중퇴인데 준성이 낳느라 졸업도 못했어.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할 수 있다면 너무 해보고 싶긴 한데 작은 일이라도 감사히 할 거야, 언니. 무엇이든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해볼게. 그래 자기야. 자기도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기도 일하고 싶어 했잖아. 준성이 엄마한테 맡기고 자기도 이제 사회 경력 쌓는 게 어때? 난 형수님 의견에 100번 동의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형수님, 제가 더 기쁘네요. 감사는요 뭘. 제 동생인걸요. 학교는 편입해서 다니면 되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당장 출근할 거지? 아니 그 전에 어머님 아버님 동서 일하는 거 괜찮으시죠? 이제 준성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오후에만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동서도 사회 경험을 쌓고 서방님이랑 같이 돈을 모아야 분가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있겠냐? 아니, 네가 말해보거라. 그럼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라는 거야? 늙은 내가 하랴? 아유, 난 못한다. 애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나 혼자 이 큰 집 살림을 어떻게 한다니? 이거 다 유림이가 하던 거 아닌가요? 준성이 봐주는 이모님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동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동서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신다면 동서 의견 존중해 주세요. 전 그럴 거라 믿어요. 언니의 입김으로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일하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성이는 언니 덕분에 이모님이 케어를 도와주셨고요. 전 언니 덕분에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시부모님께 뻥뻥 큰 소리를 치고 살진 않지만 그래도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되찾았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내 친정 우리 언니가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저에게 모욕을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진 않아요. 거의 가뭄에 콩나듯 시댁에 가거든요. 시댁에 가도 언니네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저도 언니 옆에서 공주 대접을 간간히 받고 있네요. 고아로 자라 어렸을 때 언니와 헤어져 말도 못할 시집살이를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이렇게 화창한 앞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때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얼마 전 승진도 돼서 CS팀 팀장도 되었답니다. 너무 암울했던 그때 그 시절 글로 다 표현할 순 없지만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있는 구독자님들께 힘들고 고된 일이 있어도 곧 다가올 희망찬 앞날을 생각하며 화이팅 하란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이 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만큼이나 저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살고 있어요. 어릴 적 유학을 오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이민을 신청했고 이곳에서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남편 역시 가족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서 타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잘 통했는지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1년이 지나고 저희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정말 컸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이 말하는 시어머니는 항상 당차시고 진취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어머니를 만나보니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승준 씨랑 만나고 있는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승준이랑 만나고 있었구나. 반가워요.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는데 승준이가 꽁꽁 숨겨서 보여주질 않더라고. 근데 보니까 왜 꽁꽁 숨겼는지 알겠네. 이렇게 이쁜 아가씨였다니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승준이랑 1년 정도 만났다고 했죠? 혹시 결혼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승준이 너무 외로움이 많아가지고 나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다정씨 보니까 승준이 짝으로 괜찮을 것 같네. 아, 엄마, 무슨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다정씨 당황스럽게. 그지? 내가 너무 서둘렀지? 아니,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정씨, 우리 식사하면서 천천히 얘기해봐요. 시어머님은 처음 보는 날부터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승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배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이민을 오셨고 다시 여기 여성분과 재혼을 하시면서 저는 거의 홀로 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편견 있는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위해주면서 저에게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정이라고 불러도 되니? 나는 딸이 없어서 꼭 딸을 낳고 싶었거든. 어릴 적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 둘만 낳았지. 그 다음에는 안 생기더라고. 그때는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정이 만나려고 했나 보다. 다정이가 꼭 내 딸 같아. 다정아, 우리 승준이랑 결혼해 주겠니?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가정을 꾸릴 거라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정이는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어. 승준이가 그 에너지를 받고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 역시 다정이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다정이가 좋은 거야. 배경이든 뭐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사람 그 자체라고 생각해. 근데 다정이는 보석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보면 볼수록 더 아끼고 싶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딸처럼 정말 잘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바뀌는 시어머니도 많다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결혼 후에 더 잘해주셨어요. 남편과 조금이라도 다투는 날에는 꼭 저의 편을 들어주시고 남편의 잘못을 짚어서 꾸짖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나를 신경 쓰시는 거 아닐까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결혼하니까 더 잘해줘서 고민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나는 엄마 사랑도 많이 못 받아봤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 그지? 엄마가 조금 유난이긴 해. 그래도 엄마는 당신한테 진심이야. 엄마도 정말 어린 나이에 여기 왔거든. 나랑 동생을 낳고 나서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고 정말 도망치듯이 여기 왔던 거거든.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고. 진짜 불법적인 일만 제외하고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일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지만 사실 그때 그 힘들었을 때 참 외로웠던 그게 잘 채워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또래 나이 사람들을 보면 엄마는 이렇게 애정을 듬뿍 주시는 것 같아. 힘내라고. 아, 그렇구나.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다. 나는 어머님이 고생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 그렇지? 나도 그래. 나는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도 엄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 그 정도 고생하면 사람이 미울 법도 한데 엄마는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나도 신기하다니까. 근데 엄마는 자기 사람한테만 그러는 거야. 알지?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애정을 줬던 건 당신뿐이야. 아, 정말 감사하다. 난 앞으로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되겠어. 아니야.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만 잘 받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남편은 어머님이 젊으실 적 고생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국에서 무리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두 망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모은 돈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찾으러 이곳까지 오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는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모든 의지를 잃으셨지만 어머님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못해본 일 없이 다 해보셨다고 하셨죠.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일을 한 끝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은 부족한 거 없이 잘 사는 집안이 된 것이죠. 결혼 몇 달이 지난 후 저희는 한국에서의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가족인 시댁 식구들은 첫째인 큰 고모님과 둘째인 아버님, 셋째인 작은 고모님과 막내인 작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또 남편의 친척인 큰 고모님의 며느님과 작은 고모님의 딸,
작은 아버님의 딸까지 만나 뵙게 되었어요. 좀 특이했던 게 둘째인 아버님의 큰 아들인 남편이 작은 고모님과 작은 아버님의 딸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어머님과 아버님은 결혼 생활 9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남편이 생겼고 연이어 시동생까지 생기는 바람에 시댁 집안에서 남편이 막내측에 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의 사촌 누님들에게 저는 사촌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큰 고모님의 며느님까지 일시의 형님이 총 3분이 생긴 셈이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려고 살갑게 다가갔지만 어쩐지 시댁 식구들은 벽을 두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어머, 말로만 듣던 승준 도련님 짝? 어머, 반가워요. 난 또 한국에는 아예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러 오네요. 저 결혼할 때는 시댁 식구들 인사 먼저 했었는데. 조금 늦었죠. 결혼하기 전에 한번 뵀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다 해외에 가족들이 있어서요. 에이, 그래도 이게 예의는 아닌 건 알고 있죠? 반가워요. 저는 승준이 작은 고모 딸이에요. 저는 승준이 작은아버지 딸이고요.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죠?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머, 도련님. 저를 어떻게 보고? 처음 보니까 인사 나눈 것뿐이에요. 도련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 승준아. 어떻게 연락도 안 해? 서운하다, 서운해. 그니까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하다니 너무하네. 결혼하기 전에 사촌 올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었어? 남편과 사촌들은 가까운 듯 보였어요. 저도 끼어들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쩐지 틈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다 황당한 견제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시댁 식구들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해외로 나가고 난 후에 장남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며 압박을 해왔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국에 돌아가도 방법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여기서 자리를 잡겠다며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는 어색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방학만 되면 남편의 사촌들을 모두 시어머니께 보냈다고 해요. 남편은 그때는 가족들이 많아져서 행복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방학 때마다 아마 사촌들이 돌아가면서 왔을 거야. 오고 나가도 길게는 몇 달 동안 있기도 했었지. 그때마다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챙겨주셨고 용돈도 주셨어. 그때는 사실 난 어려서 가족들이 많아졌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거든. 엄마랑 아빠는 바쁘고 동생이랑 나랑만 있으니 외로웠는데 사촌들이 오니까 신이 났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었겠다 싶네. 시댁 식구들이 다 왔던 거야? 가족분들이 다? 아니, 사촌들만 왔었지. 큰 고모나 작은 고모, 작은 아빠는 오지 않고 애들만 보냈었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활하는데 돈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보냈다고 하더라고. 기가 막히지? 와, 어머님 진짜 대인배시네.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장남의 도리는 다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긴 해도 그때 생각하면 참 엄마도 힘들었겠다 싶어.
남편이 해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촌들의 뒷바라지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해주었다는 것을 듣고 나니 어쩐지 사촌들이 나를 봤을 때 경계하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댁 식구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 1년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과 동시에 남편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한국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출산도 한국에서 할 겸 저도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가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매주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동서,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지금 아가씨들이랑 같이 있는데 마침 시간도 다 된다고 하네? 아, 지금요? 형님, 제가 지금 입덧도 좀 심하고 몸도 별로 안 좋은데 다음에 뵈면 안 될까요? 에이, 동서. 원래 입덧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그거 그냥 참으면 속이 비어서 더 울렁거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움직여봐.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이리로 택시 타고 와. 입덧이 심해서 나갈 수 없다는 저에게 마치 통보라도 하듯이 만남 장소만 보내놓고 저를 불러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할 때까지만 조금만 꾹 참아보자 생각을 했었죠. 심지어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으로 사촌 조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아이들을 봐달라며 보냈었지만 목적은 영어 공부였어요. 동서도 영어 꽤 하지? 어릴 적에 이민 갔으니까 좀 할 거 아니야? 아, 저요? 아, 그냥 생활할 때 하는 영어나 하죠. 에이,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 우리 아이들이랑 있을 때는 영어로 좀 대화를 해봐. 우리 애들도 영어 공부 좀 하게. 제가요? 아, 저는 근데 영어를 가르칠 그런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아니, 왜? 사촌 올케도 오래 있었으면 그 정도 영어는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부탁하는 게 불편한가? 어머, 올케, 불편해? 그래도 우리는 올케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건데.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요. 불편하지 않으면 됐어. 그럼 영어는 다음에 조금씩 해보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게 지사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이 먼저 저의 컨디션을 눈치채고 물어보면서 저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괜찮아? 내가 한번 말해볼게. 임신도 했는데 피곤하겠네. 내가 못 살핀 탓이야. 미안해. 아니야, 여보. 처음에는 나도 당신 가족들이라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사실 임신 때문인지 컨디션이 계속 좋지가 않네. 아, 그래. 당신 힘들었겠소.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줘. 아니다. 그때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동안의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 식구들에게 저의 몸 상태를 알리고 당분간 조심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그럴수록 움직여야 한다며
저에게 자꾸만 연락을 해왔죠. 임신 중반기가 지나면서 몸은 점점 무거워지면서 매주 있었던 시댁 모임을 참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만 빼고 남편만 보내니 사촌 형님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아니, 왜 이번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어? 아니, 아직 산 달 많이 남지 않았어? 지금의 제일 움직이기 좋은 시기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누워있으면 아기가 커서 나올 때 힘들어. 아,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거기다가 병원에서 조산기도 있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하니 당분간은 조심하려고요. 조산기? 아휴, 그거 다 의사 상술이야. 병원 입원시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아이 잘 나으려면 그만큼 움직여야지. 어쨌든 저는 당분간 참석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만나요. 참나. 아니, 임신한 게 대수야? 무슨 임신 한 번 했다고 유세야?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럼 다음에 봐, 그럼. 형님은 제가 임신을 핑계로 자신의 말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만인 듯 보였습니다. 또한 사촌 형님들 역시 제가 시댁 식구들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자 이제는 대놓고 무시를 하며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이런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는지 앞으로는 자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임신 막달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쯤 검진을 받으니 조산기가 보인다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집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은 채 집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형님? 아니, 다 같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걱정이 돼서 말이지. 도련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길래 남자는 또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출산을 해봐서 알지. 가만히 있으면 더 몸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지금요? 아, 아니요. 저 지금 당장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산기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출산을 해봐서 아는데 조산기 그거 다 그냥 하는 말이라니까. 나도 7개월에 조산기 있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일도 하고 다 했어. 그냥 내 말 믿고 가자고. 아니, 어딜 가자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못 가요. 임신을 본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거 가지고 유세는? 가도 괜찮다니까? 경력자들이 이야기하잖아. 아, 맞아. 우리 다 애 낳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외국에 있어서 그런가? 유난히 더 심하네? 아니요. 병원에서 집에서 안정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다음에 괜찮을 때 그때 만나요. 아니, 지금 가자니까. 얼른 옷 입어.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 무시하는 게 아니고. 3명이서 갑자기 찾아와 압박을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1시간만이라도 나갔다 와보자란 생각에 옷을 챙겨 입고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3사람은 마치 미리 계획을 한 것처럼 고급 중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예약한 좌석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이미 3사람은 식당 예약까지 다 하고 나서 저는 당연히 갈 거라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이미 다 예약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 말하면 안 올까봐 말 안 했어. 여기 어때? 괜찮지? 여기 음식이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여기까지 같이 왔으니 저는 가볼게요. 지금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음식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에이, 무슨 지금 가려고 그래? 이제 음식 나올 건데. 이미 예약을 다 했는데 아깝게 그냥 간다고? 아긴 어차피 막달 다 됐으니까 지금 나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아직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다 채우고 낳고 싶어요. 8개월이면 다 컸지 뭐. 지금 나와도 괜찮아. 아니 무슨 유난이야?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잘 돼서 지금 나와도 다 괜찮아. 세 분은 막무가내로 앉혀서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도 세 사람은 저를 그렇게 끌고 온 것과는 다르게 세 명이서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갑자기 다리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화장실을 가서 살펴보니 약간의 피와 함께 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당황한 마음에 병원에 전화를 하니 양수가 터진 것 같다며 바로 병원으로 오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양수가 터졌어요.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려고요. 뭐? 지금? 아, 괜찮다니까. 아이 안 죽어.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옳게 처대라 그런가?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이지? 양수 터져도 막상 몇 시간 후에 아기 나오니까 그냥 앉아서 좀 있어.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저랬어요? 아주 꼴불견이었네. 지금 이렇게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저 그냥 택시라도 타고 갈게요. 아니, 어딜 가? 가려고? 갈 거면 동서만 가. 15만 원짜리 불도장 나왔는데 이거는 먹어야지. 아깝게 분위기 망쳤으니까 돈은 동서가 내. 알았지? 돈 내라고 여기까지 부른 거였어요? 그럼 물주를 돈 내라고 부르지 왜 부르겠어? 급하면 얼른 가봐. 세 사람은 다리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 저를 뒤로 한 채 마치 처음부터 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가 걱정되어 저는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 상황이 좋지 않아 저는 응급 재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아이도 저도 무사히 깨어나게 되었어요. 양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족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아이도 저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를 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의 집을 찾아가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시댁 형님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서, 그렇게 입이 쌌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하는 거야? 보고하면서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역시 출신이 그래서 그런가? 눈치 하나는 빠를 줄 알았는데 영 쓸모는 없다. 네? 형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도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그게 우리 잘못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동서 몸보신 해주려고 그런 건데 아니 어떻게 사람 성의를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 성의요? 형님, 저 나갈 때
계산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할 때 세 분은 웃으면서 저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그럴 줄 알았어? 다는 임신이고 다는 출산인데 무슨 그렇게 예민하고 유난이야? 아우, 정말 황당하네. 어쨌든 아이도 잘 낳았고 동서도 무사하면 된 거 아니야? 동서 때문에 시댁 식구들 다 난리가 난 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제 탓 아니고요. 세 분이서 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우리 집 동서 아니면 행복하게 잘 지내. 도련님도 동서 아니면 우리한테 억하심정 있을 일도 전혀 없고. 근데 동서랑 결혼하고 나서 도련님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이상하잖아. 뒤에서 여우처럼 조종이라도 한 거야? 그 비법 참 궁금하네.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는 곰이라 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거든. 외국물 먹어서 그런가? 나도 외국물 먹으면 그렇게 여우처럼 되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저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 한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긴급 귀국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남편보다 더 화가 나신 상태셨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따뜻하게 말을 해주셨죠. 저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정아, 괜찮니? 몸은 어때? 아유, 큰일 날 뻔했다며.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내일 한다고 옆에도 있어주지 못하고 너 혼자 고생했겠구나. 아,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고 아이도 건강하대요. 나는 다정이 네가 제일 걱정이다. 몸도 약했는데 내가 승준이만 믿고 보내는 게 아니었어.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지금 뭐 먹어도 되니? 아, 어머님, 아직은 안 되고 나중에 회복하고 먹어야 한대요. 아유, 장하다. 너무 고생했다. 출산이 정말 힘든 일인데 이걸 해내다니 정말 장하다. 다정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알았지? 시모는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안아주시고는 잠시 정리할 것이 있으시다며 나가시고는 이틀 정도 오시지 않으셨답니다. 다시 병원으로 오신 시어머니는 몸조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난 며칠 후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병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뭘 몰라서 그랬나 봐. 아유,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그만 화 좀 풀어. 그래요, 언니. 내가 내 살 길이 바빠서 우리 애들을 신경 못 썼네. 형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애들은 내가 따끔히 혼낼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봐줘요. 조카 며느리도 미안해.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며. 아, 당장 나가세요. 어디라고 감히 여기까지 오세요? 미안해. 참 뻔뻔하게도 이야기를 하네. 우리 애가 지금까지 고생할 때는 말릴 생각도 안 했으면서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미 다 이야기했고 여기까지 와서 말하지 마세요. 아유, 미안해. 우리 애들 머리채라도 잡아서 여기 끌고 올 테니까 아우, 제발 노여워하지 말고 화 좀 풀어. 아유, 언니, 미안해요. 한국으로 들어오신 시모는
남편으로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길로 저를 만나고 나서 바로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빌라로 향하셨다고 해요. 그 빌라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생고생하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난 후에 살 곳도 없이 가난했던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건물이었죠. 그곳에 찾아가 시어머니는 당장 빌라를 처분할 것이니 나가라고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정말 시댁 식구들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자신을 단순히 물주로만 생각을 했다며 자신 때문에 나에게도 그렇게 모질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정아, 이런 꼴을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 이제 출산한 너한테 지금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다니 내가 할 말이 없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덕분에 저 이렇게 푹 잘 쉬고 있잖아요. 저 식구들은 예전부터 그랬어. 항상 나에게 요구하는 것만 있었지. 본인들이 잘해줄 생각은 하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 살 집을 마련해 줬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바라는 것만 있더라. 그게 너무 질려서 한국이 그리워도 들어오지 않았던 건데 참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시어머님은 한국으로 돌아와 사는 것이 꿈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려 살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남편이 임시 발령이 나면서 한국에 들어온다고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처음에는 남편만 한국으로 보낼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신혼부부이고 떨어져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같이 보냈던 것인데 아들이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줄 몰랐다며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찾아온 이후 시댁 사촌들도 저에게 찾아와 잘못을 구했습니다. 저기, 동서, 내가 미안해. 나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 알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유, 그렇지. 내가 알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맞아. 아무리 독해도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네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미안해. 시댁 사촌들은 어머님이 없는 사이에 찾아와 홀랑 미안하다는 말만 남겨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잘못을 구해도 받아주지 말라며 이제는 시댁 식구들은 우리들만 있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로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 아니 전화로도 한번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던 빌라를 모두 처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계속해 잘못을 빌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님의 결론이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하셨던 분이 이렇게나 분노하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만큼 시어머니가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다정아, 출산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이 눈치 없이 행동한 바람에 너무 힘들었겠어.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고 거기다가 힘들지 않았어요. 저 어머님 딸이잖아요. 에휴, 고맙다. 나는 네가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 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주기만 하면 된단다. 어머님이 계시니 제가 너무 든든하네요. 어머님도 그러니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해요. 저희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님과는 여전히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했던 제 가족에 아이가 더해지니 지금은 더더욱 행복해졌네요. 늘 무한한 사랑을 주신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려고요. 여러분들도 무한한 사랑을 주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